이러한 뉴욕발 주요 이슈들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김태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장 초반에 주가의 하락 압력을 가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유지되면서 오후 들어서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기술주들의 성장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오늘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부분이 이제 압박을 좀 받았는데, 하지만 소매 시장에서의 상승, 지수나 이런 실적의 상승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레드볼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지난주보다도 높은 1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계속해서 데이터 집계일의 최고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또 받아들였고요. 의류 산업이 1.6%나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장재 수주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공장재 수주가 6월 달에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지만은 5월 달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1.5% 수준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경제가 재개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서비스 쪽으로 많이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조업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수요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그 외에 경제 지표는 IBDTV에서 경제 낙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인 54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53.6을 발표했지만은 그래도 확장 국면에 있음을 암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관련돼서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크루드 오일이 70달러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70달러 60센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결국 지난밤에 2억 명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월요일날 5만 6천 명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유가가 이렇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유 산업은 강세를 보였고요. 투자자들은 강한 실적을 보인 종목들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산업별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산업이 강세를 보였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바이오, 건축, 빌딩, 도매, 약국, 정유, 특별 소비나 기계 이런 산업들이 2% 내외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유 산업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BP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P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당 61센트의 순이익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1달러 98센트 손실에서 굉장히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훌쩍 넘어가지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한 분기 실적의 어떤 배경에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됐었고요. BP가 6%대 강세를 보였고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산업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오늘 호재를 보였습니다. 언더아모르가 이제 운동복 제조하는 언더아모르가 2분기 매출을 추정치를 상회해가지고 굉장히 연간 수익 전망 자체도 높이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랄프로렌, 의류회사 랄프로렌 역시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몰 운영 부동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추정치를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배당금까지 이제 높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재개가 일어나면서 점유율과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로빈후드가 2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캐시우드의 그 ETF 중에 이제 그 성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ETF 쪽에서 이 로빈후드에 대해서 지분을 0.82%로 구성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를 10.9%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로빈 후드에 대해서도 지분을 계속 이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로빈 후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2% 급등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로빈 후드가 밈주식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스스로도 이제 밈주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니콜라 소식도 있었습니다. 니콜라가 사실 기대 이상의 기대 이상의 축소된 손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30센트 정도, 주당 30센트 정도 순손실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주당 20센트 순손실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8%대로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대표이사가 소송을 당하는 이런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미국에서 이제 대륙간 횡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소차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 앞으로 계획을 세울지 수소에 대한 계획이 이번에 인프라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을 받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별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 남아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고용지표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내일 ADP 고용 변화가 있고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수당 신청 건수 그리고 해고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요일로 넘어가면은 비농장 급여와 비농업 민간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을지 넘어서게 되면은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ADP 고용 변화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건 정도 더 증가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 60.1에서 7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IHS 마켓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전월 64.6에서 59.8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서의 어떤 고용 지수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될 텐데 원유 재고량은 원유와 휘발유 모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CBS 헬스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CBS 헬스,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부킹홀딩스라는 여행업체가 있고요. 우버, 공유택시 업체가 있고 메트라이프나 올스테이트 같은 보험회사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CBS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60센트 정도 순이익이 줄어들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달러 초반대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50센트 순손실이었는데 이게 1달러 89센트까지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